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부조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찰흙을 나누어 줬죠. 이 찰흙을 이용해서 부조로 표현을 할 텐데, 먼저 찰흙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스케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찰흙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수영하는 장면을 부조로 표현하고 싶어요. 찰흙에 들어갈 부분을 보통 이제 정사각형 정도가 되겠죠.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잔잔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표현할 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크게 인물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굵직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생님은 수영을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수모를 이렇게 끼고 있겠죠. 수모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물안경, 물안경. 스케치의 이 선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찰흙으로 표현할 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목입니다. 목이고, 자, 이제 팔을 표현을 할 텐데, 팔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간 모양으로 할게요. 올라간 모양으로 하고, 여기 손가락을 5개 정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수영복을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물 위로 노출이 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물결 치는 모습을 이렇게 찰흙으로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식의 물결 모양을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물방울이 튀는 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이 그림대로 이제 찰흙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흙으로 부조 표현을 하기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찰흙이 있으면 좋겠죠. 찰흙을 처음 이용할 때는 그 손에 많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찰흙을 주변에 잘 묻지 않도록 뭐 신문지를 깐다든지 바닥에 이런 조치를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얀 종이 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통 이제 우리가 찰흙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찰흙판을 많이 씁니다. 이 찰흙판, 찰흙판을 보면 이렇게 찰흙을 이용해서 조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약간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찰흙판을 이용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찰흙판이 없는 친구들은 굳이 찰흙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일단 받침 용도로 쓰기 위해서 꺼내는 놨는데 찰흙판이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찰흙을 한번 개봉해 볼까요? 한쪽 비닐을 가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찰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에 묻어나는 현상이 좀 많은 찰흙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찰흙을 이용해서 곧바로 부조부터 만들지 않고 찰흙을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정도로 주물러 주면서 몇 가지 찰흙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법들을 소개를 해 볼게요. 먼저 찰흙의 일부분을 뜯어낸 다음에 이렇게 만져가면서 동글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찰흙을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여러 번 주물럭거리거나 눌러서 손에 지나치게 이 찰흙이 많이 붙지 않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또
몇 번 주물럭거리면서 찰흙을 손에 많이 묻지 않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덩어리로 붙여서 만드는 표현도 있지만 길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조각들을 이용해서 말아서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한 크기만큼 이렇게 길이가 나오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길이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표현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때로는 이제 구멍도 내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또 일정량을 주물럭거려서 여러분들 손에 잘 묻지 않게 한 다음에 이제 얇게 한번 펼쳐 볼게요. 얇게 펼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도 내보는 거예요. 구멍도 내보고 이렇게 구멍도 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가지 물체를 한번 붙여보는 활동도 해볼게요. 요런 물체와 요런 물체를 두 개를 붙인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놨다 생각하면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떨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붙이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이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두 가지 물체를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면이 접착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찰흙들을 잘 붙여서 건조를 시키게 되면 고정이 되겠죠. 이런 원리로 두 물체를 붙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은 다른 물체로 찍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들이 있으면 그 물체로 여기에 형태가 나타나도록 찍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몇 가지 도구는 먼저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그다음 클립, 나사못,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을 수 있게끔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하고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못이에요. 나사못 보이죠? 나사못을 이용해서 꾹 찍어주는 거죠. 꾹 찍어주고 빼내면 나사못에 나사선이 이렇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클립입니다. 클립을 한번 찍어 볼게요. 클립을 이용해서 찍고 클립 모양이 이렇게 나오도록 찍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입니다. 플라스틱 숟가락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겠죠. 찍고 숟가락 모양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찍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찰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조 활동을 하기 전에 찰흙을 손에 잘 들러붙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져보는 조작 활동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붙여보는 방법, 여러 가지 뭉치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가늘고 길게 늘어뜨려 보는 방법, 구멍을 뚫어 보는 방법, 이렇게 서로 다른 조각을 붙여보는 방법,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물체를 찍어 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부조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뭉치들을 모두 모아서 큰 덩어리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부조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받침이 되는 그런 찰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뭉치를 절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내세요. 절반 정도.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한 덩어리는
받침을 만들고 한 덩어리는 위에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받침이 되는 것은 뭐 정사각형을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정사각형을 꼭 만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크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얇게 해주는데 선생님은 정사각형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부조가 이제 한쪽 면에서만 보는 작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바닥면에 완전히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조가 이렇게 바닥면에 완전히 붙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완성돼서 건조 후에 떼어낼 때 작품이 갈라지거나 뜯어지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뒷판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조의 이 바닥판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이 신문지나 종이 위에 너무 밀착되지 않게 붙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조금 자유로운 형태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아까 전에 간단하게 스케치한 요 작품 있죠. 요 작품을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얼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 부분이 될 만큼을 뜯어서 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얼굴 위에 수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코를 표현을 하겠죠. 코.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코라는 게 드러나기만 하면 되겠죠. 코. 자, 그리고 귀를 표현을 할게요. 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 수모랑 입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모랑 입은 굳이 우리가 조각을 붙이지 않아도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는 도구로는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연필을 그대로 써도 돼요. 연필을 써도 되고, 선생님은 이제 도구로 요 이쑤시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적당한 힘을 주고 긁으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 윗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팔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팔. 마지막 손 부분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죠. 어려워하는데 손가락 하나하나를 표현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복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파도, 물결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네, 물결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물방울이 튀는 모양, 물방울이 튀는 모양도 위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수모의 연결 부위라든지 수경의 연결 부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눌러줘 가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부조로 표현하는 활동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걸 이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지만 건조를 시켜서 좀 완성된 작품으로 보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찰흙은 건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늘진 곳에서 건조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늘진 곳. 그래서 햇볕에 말리게 되면 수분이 너무 빠르게 증발하면서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늘진 곳에서 건조를 한다. 두 번째 천천히 건조를 한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얘가 천천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품 위에 비닐봉지 같은 것 있죠. 비닐봉지 같은 걸 이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작품이 눌러지지는 않을 정도로. 그러면 안에 있는 수분이 좀 천천히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3, 4일 정도 충분히 건조를 한 다음에 이제 작품을 딱 보면 말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조가 완전히 되었을 때 중간중간에 이 수분 차이 때문에 금이 가거나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각들을 붙일 때는 목공풀 있죠.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찰흙을 이용해서 조금씩 메꿔가면서 그렇게 완성을 하면 완전히 건조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자, 경험을 부조로 표현하는 활동 찰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